미국 여성 에밀리의 한국 변신 스토리. 로스앤젤레스의 햇살이 내리쬐는 아파트에서 30대 헬스 칼럼니스트 에밀리는 거울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파트타임으로 피트니스 강사까지 하며 건강한 생활을 알려주는 것이 그녀의 직업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 매일 밤늦게까지 기사를 쓰고 새벽에 일어나 운동 클래스를 진행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가 의존하게 된 것은 편의점 샌드위치와 패스트푸드였다. 건강 전문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에밀리는 볼이 통통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책했다. 피부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거칠어졌고 체중은 작년보다 8kg이나 늘었다. 구독자들에게는 항상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온라인 건강 커뮤니티를 둘러보던 에밀리의 눈에 흥미로운 글이 들어왔다. 한국에 가면 살이 빠지고 예뻐진다는 제목의 게시글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댓글들을 읽어보니 실제 경험담들이 가득했다.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체중 감량과 피부 개선 효과를 언급하고 있었다. 정말일까? 에밀리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K-POP 아이돌들의 완벽한 몸매,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의 맑은 피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날씬한 체형이 모두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헬스 칼럼니스트로서의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했다. 만약 정말로 한국의 생활 문화에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다면 이를 직접 체험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에밀리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도전이 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어젯밤의 계획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단순히 관광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전문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건강 문화를 분석해보는 한국식 생활습관 체험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구독자들에게도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에밀리는 자신의 헬스 블로그에 예고 글을 올렸다. 30일간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들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직접 체험해보겠다는 내용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평소 그녀의 글을 즐겨 읽던 구독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특히 한국계 미국인 독자 하나가 남긴 댓글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에밀리, 한국은 K-POP나 K-드라마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제 할머니는 80세인데도 매일 산에 오르시고 제 어머니는 50대인데 20대처럼 보이세요. 한국의 건강 문화는 정말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 댓글을 읽은 순간 에밀리의 가슴이 뛰었다. 80세에도 등산을 한다니 50대가 20대처럼 보인다니.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헬스케어 전문가로서 그녀는 이런 현상의 배경에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했다. 에밀리는 한국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한국의 전통 식단을 체험해보고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운동 습관을 관찰하며 K-뷰티 문화도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다. 또한 매일매일의 변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서 30일 후의 모습과 비교해볼 계획이었다.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에밀리의 마음 한편에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다. 혹시 기대만 크고 실제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어쩌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설령 극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른 나라의 건강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출발 일주일 전 에밀리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측정했다. 체중 68kg, 체지방률 28%, 그리고 여드름과 기미로 얼룩진 피부. 이 모든 것이 한 달 후에 어떻게 변할지 그녀 자신도 궁금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에밀리는 이미 한국의 다름을 느꼈다. 공항 자체가 마치 고급 호텔처럼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안내 표지판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대부분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인상을 주었다. 서울행 공항철도에 올라탄 에밀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웅장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정돈된 느낌을 주었다. 미국의 대도시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지하철 시스템이었다. 정시에 도착하는 전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승객들, 깨끗한 역사 내부.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홍대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처음으로 서울 거리를 걸어본 에밀리의 첫 느낌은 청결함이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깔끔한 도로, 가지런히 정리된 상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달랐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모두가 자신만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첫날 밤, 에밀리는 숙소에서 일기를 썼다. 한국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른 곳이다.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사회 질서가 개인의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미 그녀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에밀리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새벽 6시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60대, 7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태극권을 하고 있었고 조깅하는 중년 남성들,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하는 여성들까지. 미국에서라면 이런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을 텐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일상인 것 같았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 에밀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그런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이미 한국에서의 한 달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다. 한국에 온 지 사흘째, 에밀리는 본격적으로 한국 음식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일반적인 한국 식단을 경험해보는 것이었다. 게스트하우스 근처의 작은 한정식집에 들어간 그녀는 상 위에 펼쳐진 수많은 반찬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치, 나물 몇 가지, 된장국, 잡곡밥, 그리고 작은 생선 한 토막. 미국에서 익숙했던 거대한 햄버거나 피자 한 판과는 전혀 다른 구성이었다. 이걸로 배가 찰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막상 먹어보니 놀라웠다.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이 충분했고 무엇보다 식사 후에 느껴지는 몸의 상태가 확연히 달랐다. 미국에서 패스트푸드를 먹고 난 후에는 항상 더부룩함과 함께 졸음이 몰려왔는데 한국 음식을 먹고 나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특히 김치의 매콤한 맛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것 같았고 다양한 나물들이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었다. 일주일 동안 매 끼니를 한국 음식으로 해결한 에밀리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다. 체중계에 올라서니 무려 2kg이 줄어 있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빠른 효과를 본 적은 없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한국 음식은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 식사였다. 매 끼니 충분히 먹고도 살이 빠지다니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경험이었다. 에밀리는 한국 음식의 비밀을 분석해보기 시작했다. 첫째,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준다. 둘째, 다양한 채소와 나물이 풍부한 섬유질과 비타민을 제공한다. 셋째,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균형을 이룬다. 넷째, 기름진 요리보다는 찜이나 나물 위주의 조리법으로 칼로리를 자연스럽게 조절한다.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에밀리는 마침내 깨달았다. 한국 사람들이 날씬한 이유는 특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때문이었다.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에밀리는 더욱 다양한 한국 음식에 도전했다. 불고기, 갈비찜, 비빔밥, 삼계탕까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미국 음식만큼 기름지거나 달지 않았고 항상 채소가 함께 나왔다. 심지어 고기 요리에도 상추나 깻잎 같은 쌈 채소가 빠지지 않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식사 예절이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모습, 대화를 나누면서 여유롭게 식사하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세 번째 주가 시작되면서 에밀리는 한국인들의 운동 문화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찍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던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한 그룹에 합류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 미국에서 온 에밀리예요. 함께 운동해도 될까요? 어색한 한국어로 말을 건넨 그녀에게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7시에 여기서 모여서 태극권을 해요. 그렇게 에밀리는 한국의 아침 운동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태극권의 느린 동작이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힘들었다. 온몸의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 전신 운동이었고 무엇보다 정신 집중이 필요했다. 태극권은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씨라고 소개한 그 남성이 설명했다. 저는 올해 68세인데 30년째 매일 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본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68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건강해 보였다. 허리도 꼿꼿하고 피부도 윤기가 흘렀다. 며칠 후 에밀리는 한국인들의 또 다른 운동 문화인 등산을 경험해 보기로 했다. 주말에 근교의 작은 산에 올라가 본 것이다. 놀라운 것은 등산로가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점이었다. 20대 젊은이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70대, 8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의 체력이었다. 에밀리가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할 때 그들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산을 올랐다. 이분들이 정말 80대 맞나? 에밀리는 믿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라면 80세에 이런 등산을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등산 중에 만난 한 할머니는 에밀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젊은 친구가 벌써 숨이 차네요. 매일 걸어야 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걷는 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걷기를 좋아했다. 지하철역에서도 쇼핑몰에서도 어디서든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조금만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했다. 에밀리는 깨달았다. 한국인들에게 운동은 특별한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였다.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밴 생활 습관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3주차 말, 에밀리는 자신의 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음을 느꼈다. 처음에는 태극권 30분만 해도 땀이 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도 거뜬했다.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았고 오히려 걷는 것이 즐거워졌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사는 이유가 있구나. 에밀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의 네 번째 주, 에밀리는 드디어 K-뷰티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명동의 화장품 거리를 걸으며 그녀가 받은 첫 인상은 전문성이었다. 미국의 드럭스토어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세심함과 전문적인 상담이 인상적이었다. 첫 방문지는 피부과였다. 한국에서는 피부과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예방과 관리까지 담당하는 토털 케어 센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부 분석기로 자신의 피부 상태를 자세히 진단받은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던 숨어있는 기미와 잠재적 트러블까지 모두 드러났던 것이다. 피부 관리는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피부과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에서는 피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후에야 병원을 찾았는데 한국에서는 평소 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피부과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화장품 매장에서의 경험은 더욱 놀라웠다. 직원들이 에밀리의 피부 타입과 고민을 자세히 상담한 후 그에 맞는 맞춤형 스킨케어 루틴을 제안해 주었다. 클렌징부터 시작해서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 선크림까지. 미국에서는 비누 하나로 세안을 끝냈던 그녀에게는 복잡해 보였지만 각 단계마다 그 이유와 효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니 이해가 되었다. 한국 여성들은 왜 피부가 이렇게 좋을까 궁금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에밀리는 감탄했다. 한국의 뷰티 문화는 단순히 화장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매일 밤 에밀리는 새로 배운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을 정성스럽게 따라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며칠 후부터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다. 일주일이 지나자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다. 피부 톤이 한결 밝아지고 매끄러워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K-뷰티가 여성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남성들도 자연스럽게 스킨케어를 하고 심지어 아버지 세대 남성들도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피부 관리는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기본적인 자기관리라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인식이었다. 에밀리는 또한 한국 사람들의 자외선 차단에 대한 철저함에도 감탄했다. 흐린 날에도 짧은 거리를 나갈 때도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한국인들의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구나라고 생각했다. 3주간의 꾸준한 관리 끝에 에밀리의 피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여드름 자국이 옅어졌고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균일해졌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냐는 말을 들었다. K-뷰티는 뷰티가 아니라 헬스케어구나. 에밀리는 깨달았다. 한국에서의 피부 관리는 단순히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피부 건강을 지키는 일종의 건강관리였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에밀리는 자신도 믿기 어려운 변화를 마주하고 있었다. 출발 전 68kg이었던 체중은 61kg으로 줄었다. 무려 7kg의 감량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억지로 참고 굶으면서 뺀 살이 아니라 맵기 충분히 먹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체중이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에밀리는 감격해서 눈물이 났다. 볼살이 빠지면서 턱선이 또렷해졌고 피부는 한 톤 밝아져서 마치 조명을 받는 것처럼 윤기가 흘렀다. 무엇보다 잃었던 자신감이 돌아왔다. 거울을 보는 것이 즐거워졌고 사진 찍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 마지막 날 아침, 그동안 함께 운동했던 아침 운동 그룹.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에밀리는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한 달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한국에서 배운 건강한 습관들을 미국에 가서도 계속 유지할 거예요. 이씨 아저씨는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에 가서도 매일 조금씩 걸으시고 좋은 음식 드세요. 그날 밤,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념하여 특별한 영상을 촬영했다. 30일간의 변화를 담은 비포 애프터 영상이었다. 출발 전의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그녀는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건강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정작 제 건강은 엉망이었어요.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고 운동은 업무로만 하고 스킨케어도 대충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한국은 저에게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나라예요. 여기서는 건강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움직이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진심으로 말했다. 한국에 가면 살 빠지고 예뻐진다는 말, 이제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제가 직접 증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영상을 끝내며 에밀리는 약속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습관들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건강 문화를 알릴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에밀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한 달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심정이었다.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과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품고 있었다. 공항에서 마지막 영상을 촬영하며 에밀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곳이에요. 여기서 저는 진짜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배웠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한국 사람들의 삶의 태도, 음식 문화, 운동 습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탑승을 기다리면서 에밀리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매일 아침 함께 운동했던 아저씨들, 친절하게 음식을 설명해준 식당 사장님들, 꼼꼼하게 스킨케어를 가르쳐준 화장품 매장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것을 남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는 문화가 인상적이었다. 한국은 나에게 제2의 삶을 선물한 나라예요. 에밀리는 카메라를 향해 진심으로 고백했다. 앞으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습관들을 지켜갈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건강 문화를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에밀리는 가방 속에 챙겨온 한국 화장품들과 김치, 고추장 등의 조미료들을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소중한 동반자들이었다. 3개월 후 미국에서 에밀리가 올린 한국에서 배운 건강법으로 3개월 더 살아보기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 그녀는 한국식 식단과 운동법을 꾸준히 유지하며 한국에서 얻은 건강한 몸매와 아름다운 피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댓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한국 정말 가보고 싶다. 한국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 나도 한국식 생활을 따라 해봐야겠다 등의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에밀리는 매번 영상 끝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한국은 저에게 건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가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보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존경을 갖게 되었다. 한국은 더 이상 K-POP과 K-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